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남편과 저는 요리교실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사실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도 제1교포라서 국적만 일본인이시고 핏줄은 한국인이세요. 어찌되었건 저는 한국인이었고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어린 날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문화를 많이 알았어요. 어머니는 일본에서 유명한 호텔 요리사였고, 저도 덕분에 요리 일에 관심이 많았지요. 일본은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정갈한 가정식 요리 강좌가 많았어요. 대학을 요리 관련 학과로 가게 된 저는 일본의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웠지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그 맛이 가장 저에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배운 음식과 한국의 음식을 섞어서 퓨전 음식을 만들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 레시피를 이용한 가정식 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아니, 수정 씨는 어떻게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 진짜 너무 맛있다. 신기해. 아주 매콤하면서도 생크림 때문에 부드러워서 그 맛이 강하지가 않고 딱 중간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 수정씨, 레시피 좀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러게 수정씨, 장사만 하지 말고 요리 선생님 해봐. 레시피가 너무너무 궁금해. 뭐 몇십만 원의 레시피 팔아도 나는 그거 사고 싶다니까? 사람들은 전부 저에게 요리 선생님을 하라고 강좌를 열라고 했지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상언에 못 이겨서 결국 요리 강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원래부터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골 손님이었던 남편은 요리 교실이 열린다는 것을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사장님, 저 이번에 요리교실 신청했어요. 엄청 기대돼요. 제가 이 토마정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죠? 깔끔하고 간도 딱 알맞고 슴슴하면서도 짭짤하니 뭔가 묘하게 맛있어요. 진짜 레시피 궁금해요. 그 남자는 제가 여는 요리 클래스를 다 등록하면서 저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저에게 제대로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 저도 그 남자의 호의가 나쁘지 않았기에 따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요. 저도 그 남자의 호감이 좋았고, 저도 그 남자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 정말로 대기업 다니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남자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여러모로 빠지는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기에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치.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우리 결혼 생각해보자. 말이 나왔던 겁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남편을 좋게 보았지만 남편의 집안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살아왔고 또 직업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저를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본 여자로 본 것이었지요. 아니, 우리는 며느리가 최소한 아들보다는 나이가 어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엄마가 네 연상 여자 만나라고 힘들게 키운 것도 아닌데 네 아빠가 며느리 나이 알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니? 이건 아니다. 너네 둘은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응? 그도 그럴 것이
저와 그 남자의 나이 차이는 어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8살 차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상이다 보니까 연상 여자는 기가 세서 남자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도 충분히 어머님을 이해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내 나이 때문에 그쪽 집안에서 싫어하는 건데, 나이를 줄일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도 저도 못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다.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은 게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점점 위축은 되어가고,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만 안겨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해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저요, 이 여자랑 진짜 잘 살 자신 있어요. 남편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한 거였어요. 그런데 웃긴 게 부모님이 자식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자식이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못하면 그냥 도로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 상황에서 반대를 할 수 있으셨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였지요.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저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왜 그대로 찬성하면서 밀어붙였을까? 아, 너무너무 후회된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네. 저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야 신혼생활이 너무나도 달콤했지요. 남편은 항상 우리 허니 왔어? 오늘도 요리하고 사람들 대접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일로 와봐. 내가 발 씻겨줄게. 이 발에 피로가 쌓이면 몸이 무거워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고 발 같은 것도 마사지 해줘야 해.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면서 매일 발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정말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어떤 남편이 발을 씻겨주겠어. 너무 감동이야. 그때까지는 행복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진 겁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나이가 많은 저를 점점 여자로서 느끼기보다는 자기를 챙겨주는 엄마로 느끼게 된 거였어요. 왜 남자들은 다 애라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애 같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싫더라고요. 맨날 아침밥 차려줘. 밥은 새로 한 걸로 해주고 반찬도 냉장고에 들어간 거면 난 먹기 싫어. 제가 남편보다 더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돈도 훨씬 더 잘 벌고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싹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짜증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어머님과 저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중간에서 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어서 버틸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놈이 저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어머님이 맨날 아침마다 전화하고 중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반찬 점검하고 냉장고 점검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니까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꿍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남편이 다 엄마, 아니 신혼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들어오는 게 어딨어.
이건 진짜 아니지. 이렇게 엄마가 행동하면 나도 불편하고 아내도 불편해. 이건 모두를 힘들게 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제발 예고도 없이 찾아오거나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집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비밀번호 바꾼다? 아이고, 내가 아들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완전히 아내 편이 되어가지고 엄마한테 찬밥만 주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내 평생 아들 잘 키우려고 노력했더니 이제는 다 소용없네.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한스러워서 이거 살 수가 있나? 어머님은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 반응이 더 웃겼어요. 엄마,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죽을 거 다 알아. 이제는 엄마 고집도 좀 꺾으면서 살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니까. 그리고 아들은 엄마 소유가 아니랍니다. 이제 신혼집 그만 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은 목 잡는 신용을 하셨지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의 손을 목에서 딱 떼고 배로 가져다 대면서 신용하지 말고 뱃살이나 빼세요, 어머니. 하면서 등을 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런 행동들, 저를 시댁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막장으로 행동해도 저는 남편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자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마마보이가 된 것이었지요. 당신, 반찬 안 해줘?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 우리 엄마가 와야지 당신 제대로 밥할 거야?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가 뭔데 엄마를 부른다 만다 지랄이야. 어이가 없어서. 나도 엄마 있거든? 우리 엄마 일본에서 오라고 할까? 확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소심했고 시어머님한테 더 이상 밉보이기 싫어서 입술을 잘근 깨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제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에 맛있게 밥상 차리면 남편과 사람들은 군말 없이 먹은 덕분에 하루하루 버틴 거였지요. 그렇게 사막의 땅보다 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결혼 생활을 위태위태하게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네 시숙이 재혼한다고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거 있지 뭐야. 우리 첫째 아들이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나 봐. 네 음식을 그 여자한테 주고 싶다고 말하는데 좀 네가 요리 좀 해줄 수 없니? 그 생크림 매콤 소스 파프리카 무침이랑 고기 산적 일본식으로 맛나게 대파 기름에서 만든 거 있잖니. 그것 좀 어떻게 해줘봐.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뭔가 부탁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한 건 처음이었어요. 속으로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내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아주 기똥차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보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보 같았던 거죠. 시댁에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머님이 부탁하신 것을 잘하면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시댁에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릇 가게에 가서 음식들 담을 용기도 10만 원이나 들여서 새로 사고 한국과 일본 퓨전 가정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다시마 물도 만들고 아주 제대로 일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았지요. 어머님이 부탁한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요리한다는 게 웃겼지요. 나중에 그게 제 얼굴에 똥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후회했지만요. 하여튼 정말 맛있게 음식을 요리조리 만들어서 어머님께 드렸어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이번에 재혼 준비하시는 거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아주버님한테 잘 전해주세요. 며느리 고맙다. 아니, 며느리 음식 솜씨가 좀 좋아야지.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예비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 며느리한테 부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간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까다로운 어머님이 호호호 거리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도 아주 잠시, 며칠 지났을 때 갑자기 저희 식당 단골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도 요리교실 하세요? 아니요. 요리교실 안 한 지 3년 넘었는데? 요즘은 식당 일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래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사장님이랑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대접을 했길래 내가 신기해서 이거 어디서 음식 배운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음식을 배워서 자기한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아, 그러면 예전에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해준 건가 보네요. 요즘은 요리교실 안 합니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아닌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기가 뚝 끊긴 거였어요. 요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되었는데 갑자기 싹 다 전기가 끊기니 저는 건물 경비원을 찾아갔지요. 알고 보니까 쥐가 전선을 갉아먹다가 정전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일찍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손을 잡고 포옹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니 저거 진짜 저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게 뭐 하는 꼴인 거지? 외간 여자와 손을 잡고 뽀뽀를 하면서 포옹까지 하는 남편을 본 순간 저는 머리가 진짜 쭈뼛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애정 행각들을 다 보았지요. 그때 상간녀가 남편에게 무슨 반찬통 같은 걸 건네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줌 기능을 땡겨서 보니까 그 반찬은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반찬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재혼녀를 위해서 드렸던 반찬이 알고 보니까 제 남편의 상간녀를 위한 거였던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어이가 없는 것은 왜 어머님까지 제 남편의 바람을 응원하고 저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집에 와서 저는 떨리는 호흡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반찬통은 지네 엄마 집에 두고 왔고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밥 차려줘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 두툼한 명란젓 같은 입술을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파리채로 아주 그 재수없는 주댕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저는 나 오늘 너무 머리 아프고 밥 차릴 힘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차려 먹어. 뭐야?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당신이 왜 아프대? 당신이 밥 차려주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하는 건데 본분을 제대로 안 할래? 장난 반 진심 반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 몰래 엉엉 울었어요. 밤이 되었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핸드폰. 자고 있는 남편의 엄지손가락으로 핸드폰 잠금을 열었어요.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보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자기보다 나이가 8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 상간녀는
누가 봐도 엄청 미인의 이쁜 사람이었어요. 학교도 나쁘지 않았고 직업도 대기업에서 마케팅 담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엘리트였지요. 어머님과 남편이 나눈 대화를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 그 여자애 꼭 잡아라. 너도 아이 낳고 제대로 아이 키우려면 젊은 여자를 콱 잡아야 해. 그리고 그 여자 집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만. 그 아이가 일본 가정식 좋아한다고 했지? 며느리가 일본 가정식으로는 한국에서 최고로 잘하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며느리한테 네 형 핑계대면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할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그 아이 먹여라. 알겠어, 엄마. 그런데 일단 이혼을 하고 순서가 있는 건데 나도 양심에 찔리네. 아내 몰래 바람 피운다는 게. 됐어. 그런 걸로 양심 찔리지 마. 원래 남자들은 본능이 한 번에 여자 여럿 만나고 자손번식 많이 하는 게 남자들 특징인 거야. 알겠니?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 피우는 것을 정당화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열불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요. 남편과 그 여자는 거래처 관련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거고 연인으로 발전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지요.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 여자는 남편이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딴 짓을 한 거였습니다. 어려서 패기가 넘치는 건진 몰라도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다니는 대방기업에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가 인사팀 담당이었고 저랑은 일본에서 대학생활 하던 중에 만났기 때문에 우정이 돈독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야, 내 남편이 바람났는데 상간녀가 나보다 16살이나 어리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상간녀 진수성찬 차려줬다. 내 음식으로 남편이 상간녀 꼬셨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진짜 네 시모랑 남편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무서운 게 없는 인간들이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니? 그래서 그런데 네 인사팀이잖아. 니네 회사에 마케팅팀으로 있는 사람이 내 상간녀더라. 김하늘이라는 여자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98년생이고. 헐, 우리 회사 사람이라고? 진작에 말하지. 그런 또라이는 회사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려야 하는데. 기다려봐. 내가 믿을 만한 회사 사람들한테 그 여자 뒤 좀 캐보라고 할게. 착한 친구는 저를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아봐 주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와, 마케팅 3부 거기 직원 말한 거구나. 그 여자 엄청 유명했어. 그리고 고졸 출신으로 입사한 건데 갑자기 무슨 대졸 이야기라는 거야? 그 여자가 네 남편한테 거짓말 쳤나 보네. 그 여자 엄마 아빠도 없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가 상고 가서 정부 지원 특채 고졸 채용으로 우리 회사 들어온 거야.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과장님 꼬셔가지고 불륜질하다가 한번 그 마누라가 회사 와서 완전 회사 뒤집어지고 진짜로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회사에서는 엄청 유명했고 결국 그 과장님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난리 쳤다가 결국 그 여자가 과장님 재산만 홀라당 까먹고 과장님은 은행 쪽으로 이직했잖아. 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가지고. 에휴, 참 그 여자도 독해서 이직 안 하고 끝까지 회사에 붙어 있더라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지요. 저는 야, 차라리 잘 됐네. 나도 남편 놈 질린 상태였고 이참에 이혼하지 뭐. 그리고 나 되게 촉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 그 여자랑 내 남편이랑 꼭 제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인생 박살내게. 그 여자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인생 박살났네. 그리고 그 여자 학력부터 시작해서 집안까지 싹 다 내 남편한테 거짓말 친 거고. 대박이다 진짜. 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의미심장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전 말했죠. 남편에게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음식 해달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주머님 재혼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불륜녀를 위한 거였잖아. 나 이제 이 사실 다 알았으니까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알았어. 이러대요. 좋았겠지요. 맨날 어떻게 이혼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까 싱글벙글 기분 좋았을 겁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남자는 어린 여자애를 만나야 해. 너네 둘은 애초에 안 맞았던 사이였어. 이렇게 이혼하는 게 나을 거다. 니도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운 건 미안하다만 그거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말고 너도 잘나고 멋진 놈 만나면 돼. 물론 그건 며느리 네 능력에 따라 다른 거지만 끝까지 얄밉더라고요. 저놈의 명란젓 입술은 유전인 것인지 너무나 화가 나는 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열받는 순간을 뒤로하고 저는 이혼 도장을 꾹 찍었고 사업에만 열중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일본 가정식을 전공한 사람이고 요리를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니까 이혼 후 제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전 이혼한 거고 그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다 집어치우고 제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 저희 가게가 백화점에 입점되기도 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웠어요. 밀키트도 만들어서 매출만 40억이었고요. 그래도 정말 처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바쁘고 성공한 여자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들었냐? 그 여자 네 남편이랑 이혼했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뭐? 아니,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 것처럼 살더니 그게 뭔 소리야? 와, 진짜 이혼했대? 우리 회사에 니네 전 시어머님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제 친구는 자기가 찍은 회사 난동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시모는 니년 때문에 내 아들도 망하고 우리 집 재산 싹 다 거덜났잖아. 나는 네가 고려대 나오고 아주 잘 나가는 회사원에 부모님 두 분 다 변호사인 줄 알았더만 상고 나오고 대학도 안 가고 회사도 아주 개판으로 다니고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 아이고 내 아들 인생 책임져. 분에 찬 시모는 회사에서 그 상간녀의 뺨을 철썩 때리고 회사 물건들을 때려 부셨어요. 진짜 와,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복수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상간녀 때문에 제 전남편이 신용대출을 1억이나 넘게 받고 제2 금융권이랑 사채도 3억씩 받았더라고요. 10살이나 어린 상간녀를 위해서 돈으로 환심을 사려고 한 거고 그 상간녀도 자기 에르메스백 가지고 싶다, 샤넬백 가지고 싶다,
자기 친구 남편들은 친구들한테 포르쉐 사주고 그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압박하니까 제 전 남편도 대출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는데 그 상간녀가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업소에서 직업 여성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동영상에서 어머님이 너 여기 회사에서 너 업소 다니는 거 알아? 거기서 돈 버는 거 아냐고. 아니 이 회사는 왜 이런 근본 없는 애를 뽑아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화가 난 어머님이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그 여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리고 이쁜 여자 날로 먹으려고 하는 당신 아들 잘못인 거죠. 늑탱이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지 주제 파악을 못하잖아. 소리를 빽 지르면서 서로 머리채 잡고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영상을 보니까 회사 직원들이 서로 말리고 어휴, 진짜 무슨 시장통인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웃겼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무슨 고등학생 여자들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야, 진짜 대박이지? 네 상간녀 때문에 우리 회사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다.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에휴, 역시 바람 피우고 남의 가정 파탄내는 그 버릇은 어디 안 간다고. 니네 전 남편 그 여자 때문에 빚만 6억이래. 마이너스 통장도 다 뚫고 대출 이자금만 한 달에 200만 원 나간다고 하더라. 미쳤지 미쳤어. 네가 맞았다. 네가 그 남편이랑 이혼해주니까 그 남편이 지옥구덩이에 빠진 거야. 어떻게 손도 안 대고 너는 코를 아주 잘 풀었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 상간녀 보통 여자 아닌 것 같았어.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 꼭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음식 가져다가 바치고 에휴 잘됐다. 아주 꼴 좋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게 이번에 회장님도 사건 아셔가지고 그 고졸 직원한테 권고사직 권유하고 회사 사람들도 그 여자랑 말도 안 섞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네. 진짜 대박이다.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여튼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별의 별꼴을 다 봐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아주 쌤통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저는 제 일에 더더욱 열중을 했어요. 어차피 남는 것은 돈이랑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여자일수록 더더욱 자기 능력을 키워서 혼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장문의 문자였지요. 며느리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아주 생각이 짧았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만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뭐가 그리고 네가 미워서 널 못살게 군지 모르겠다. 건너 소식 들었는데 이번에 백화점에도 가게 입점시키고 밀키트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며. 며느리야, 우리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 아들 사채비 때문에 매일매일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그 꼴을 보고 있는 나도 너무 아들이 불쌍해서 할 말이 없다. 일을 어쩌면 좋니 정말로.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어떻게 마련 안 되겠니? 그 상간녀는 진작에 우리 집에서 내쫓아냈다. 아주 불려시가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어. 어떻게 하면 좋니? 믿을 건 이제 너밖에 없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였죠. 어이없었습니다. 저보고
늙고 못생겨서 내 아들이 바람피운 거니까 감수하라고. 너도 성형해서 얼굴도 좀 젊어지고 해서 남자 만나라고 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아주 거북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설설 기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이기적이고 이중적이시네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저한테 며느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저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제가 당신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못 살게 굴고 제 몸 하나하나 뜯어서 비난하시고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아주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자기 아들이랑 합치라고 말하는 거 안 창피하세요? 어머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저는 이혼할 때부터 이러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저는 아주 쌤통인 것 같네요. 이제야 벌 받는 거니까 그 고통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멧돼지 같은 썩내나는 아줌마야. 저는 단칼에 문자를 보내고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그 문자를 전 남편이 본 것인지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썩은 내 나는 멧돼지라고 그러냐, 내 욕은 해도 엄마 욕은 하지 말라고 뭐 카톡이 오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네 여자 잘못 만나서 빚쟁이 됐다며? 에휴, 그전까지는 썩은 내 나는 매주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빚더미 매주 얼굴 인생이네.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잘 살아봐. 이제는 이쁘고 어린 마누라도 없고 빚밖에 안 남은 초라한 인생아. 알겠니? 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벌 받은 거야.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바로 남편도 차단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고 어머님은 버티다 못해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친구의 말로는 아마도 아직도 업소 여자 일을 하면서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개버릇 어디 못 준다고 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되네요. 아주 쌤통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악마 같은 놈들에게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아서 행복하네요. 이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이 저를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에휴,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